김지의 도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희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도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특전사 김현태 단장이 나와서 이른바 야당의 곽종근 회유설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야당의 박범계 의원 등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접근을 해서 이른바 대세가 민주당으로 기울었다라며 회유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해당 의원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도 나왔는데요. 미리 질문과 답변을 연습시켜서 이른바 답변 리허설을 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도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특전사 707 전 단장이 어제 국회에서 이른바 야당의 곽종근 사령관 회유설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미리 답변과 질문을 연습했다, 리허설을 했다, 답변을 준비시켰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해당 야당 의원들은 회유 의혹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가운데 그 자리에 있었던 707 단장은 뭐라고 증언했을까요?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무산. 조선일보가 오늘 4면에 썼는데 무산 어떤 기사일지 함께 보시죠. 기대했던 업계 중국 쫓아오는데 우린 또 52시간의 발목이 잡혔다. 결국 반도체법에서 주 52시간이 제외된 것, 무산된 것에 대한 현장 반응 오늘 조선일보가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52시간의 예외를 둘 것처럼 얘기하다가 결국 당내에 이른바 강성 그리고 민노총 등의 반대에 부딪혀서 말을 바꿨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대했던 반도체 업계는 실망하고 있다라는 실망감 기사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돌파, 한국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K방산 수주 100조 3년치 일감이 찼다라는 겁니다. 7대 방산기업 작년 첫 돌파를 했다고 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7개 주요 방산기업의 수주 잔액이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이 수주가 늘어나서 좋긴 한데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안보가 불안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서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광풍, 동아일보 14면 기사입니다. 의대 광풍 속에 연 6천만 원 학원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재수 기숙학원이라고 하는데 연에 6천만 원 학원비는 너무한 것 아닙니까? 6천만 원 1년에 내면 의대 보내줍니까 정말? 의대 지원에 따른 기대감 속에 결국에는 학부모 울리는 이런 고액 학원까지 등장하고 있는 세태입니다. 6년치 의대 등록금을 재수 기숙학원 1년에 한 번에 쓰는 셈입니다. 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은퇴, 서울신문 2면 기사입니다. 초당적 인기로 국회 누빈 안내견, 조이법 남기고 은퇴합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조이가 은퇴를 한다고 하여 김혜지 의원과 5년 동안 의정 활동을 했었던 씬 스틸러였습니다. 시각장애인 강아지 같은 경우도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조이.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다시 영화의 강추위가 찾아온 오늘 아침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엘리트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그리고 대구시장을 역임한 권영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명대변인 출신 김유정 전 의원님, 그리고 법률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기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이 탄핵 심리에서 홍장원 전 차장의 이 메모의 신빙성을 두고 논란인 가운데 또 하나의 축은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서를 들었다,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던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야당
민주당에게 회유됐다라는 의혹입니다. 어제 이 특전사 단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른바 이 야당 회유설과 관련된 증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대세가 민주당으로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주겠다라며 야당 의원과 답변을 준비시켰다, 야당 의원들이 리허설을 시켰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변호사 붙여주겠다라고 회유했다는 겁니다. 여당은 강한 회유설을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야당 의원들이 곽종근 사령관을 찾아가 만났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특전사의 707 전 단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박범계 의원 전화를 받고 변호사 한 명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변호사가 조력해 줄 것이다. 민주당 대표하는 뭐 다른 모 회사 뭐 부회장 전문 뭐 변호사라고 하면서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다. 모 회사의 변호사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누가 한 이야기죠? 제 기억에는 부승찬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그 약속대로 지원이 됐나요? 붙여주겠다고 했는데 이후에 안 붙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붙여주겠다라며 회유를 했다라는 의혹을 여당은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그 자리에 있었던 김현태 특전사 707 전 단장이 박범계 의원과 부승찬 의원이 곽정근 의원에게 와서 민주당으로 기울었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라며 변호사 붙여주겠다라고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더 큰 논란은 야당 의원들이 곽정근 사령관에게 답변을 연습시켰다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예, 12월 10일 처음 국회 왔을 때 식사를 하고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민주당의 보좌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사령관 좀 시기에 방 하나만 좀 해줘 달라. 그 이후에 민주당 위원, 국회의원 말고 그 전문위원 이란 분이 들어와서 사령관님과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뭐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박범계 의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령관께서 한번 얘기하시고 그때 이제 박범계 의원께서 노란 메모지에 기록을 쭉 하셨습니다. 잠시 있다가 뭐 한 번 더 해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사령관께서 말한 게 본인이 적은 거가 다르다. 아까 그거 아니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메모한 걸 기준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른바 회유설과 관련된 주요 증언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민주당의 전문위원이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지금 말해야 된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증언이었고요. 그리고요, 변호사를 붙여주겠다 혹은 한 번 더 답변해보라 라면서 이른바 리허설을 했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권영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의원의 곽종근 회유설과 관련된 김현태 단장의 증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사실이면은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탄핵의 주요 구성 여건, 또 대통령을 지금 내란죄로 지금 체포하고 구속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이 얘기했던 그날 지금 오늘 김현태 특임단장은 곽종근 사령관의 예하 부대 소속으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날 국회에 출동해서 사실은 문을 깨고 들어갔던 15명이 들어가는 그걸 지휘했던 단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의 얘기가 지금 우리 곽종근 단장이 12월 10일 날 국회 국방위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면서부터 이게 내란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전화가 와서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았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12월 10일 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와서 그렇게 진술하면서 이게 국회를 장악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고 지시가 있었고 이거는 내란이다라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제 이 김현태 특임단장은 그 곽종근 사령관이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리고
비상계엄 당일날 현장에 들어갔던 최고 책임자인데 이분이 12월 10일 날 각종군 사령관이 그 진술을 할 때 국회에 불려나가서 진술을 할 때 이게 민주당에서 전문위원과 또 국회의원 부승찬 의원, 박병계 의원이 와서 회의를 했다. 두 사람이서 쉬고 있는데 먼저 민주당 전문위원이 들어와서 대선에 이미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주겠다. 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박범계 의원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받아 적다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곽종근 이 사령관이 얘기를 하니까 아니 아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렇게 이제 회의를 했고 옆에 있던 부승찬 의원은 우리가 변호사 대주겠다. 지금 미국에서 훌륭한 변호사가 오고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각종군 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와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날 전화가 와서 이 아직 의결 종석수가 차지 않았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어제 김현태 단장은 또 그 전날 12월 9일 날 곽종근 사령관이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할 때는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도 없었고 본회의장이라는 단어도 없었고 끌어내라는 단어도 없었는데 완전히 그날 박병계 의원, 부승찬 의원과 이렇게 뭐 회유했다고 하는 정황이 있는 이 이후에 진술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것이 사실이라면은 대통령이 국헌을 물러나게 하는 목적으로 그것은 국회의 이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군을 투입해서 그렇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했던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12월 헌법재판소에서 홍장원 증인 아마 내일 모레 다시 나올 텐데요. 네. 홍장원이 결국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을 체포하라 했다. 이런 것하고 각정군이 국회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서 끌어내라 했다는 이 두 개가 사실은 내란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기둥인데 이 두 기둥이 사실은 무너지고 있다. 이게 어제 국방위원회에서 김현태 특임단장이 진술을 했던 것은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이거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게 천인공노할 일이죠. 저거야말로 내란죄에 해당하는 거죠. 대통령을 내란죄로 엮어서 지금 이 구속을 하고 그걸 통해서 대통령을 파면시키려는 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김현태 특임단장이 지금 와서 국회에 나와서 자기가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미 민주당 얘기대로 대세가 기울어서 자기 사령관도 지금 구속이 돼 있고 지금 내란죄로 지금 대통령이 탄핵을 이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기 국회에 와서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잠시 후에 해당 야당 의원의 반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야당은 회유서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회유이냐 아니냐 잠시 후에 뭐 법조인들의 의견도 좀 들어볼 텐데요. 팩트는 곽종근 사령관의 표현이 수정이 되고 있다, 바뀌고 있다라는 지적이 헌재 심리에서 나왔는데 김관선 변호사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곽종근 사령관이 국회에서 얘기했었잖아요, 먼저. 근데 그 직전에 이제 박범계 부승찬 의원이 와서 1시간 30분 정도 곽종근 사령관과 회유한 이후에 이른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국회에서 얘기했다라는 게 지금 여당의 의혹 제기인데 나중에 헌재 재판관이 따져 묻자 곽종근 사령관이 의원이 아니라 인원이었다라고 표현을 수정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김현태 단장의 주장은 곽종근 사령관이 검찰에서 진술했을 때는 대통령이 끌어내라라는 표현을 곽 사령관이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데리고 나오라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었다라고 곽종근 사령관이 검찰에서는 얘기해놓고 이른바 국회에서는 끌어내라라고 표현이 바뀌었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긴 했어요. 어쨌든 곽 사령관의 진술이 묘하게 굉장히 중요한 의원이냐 인원이냐 끌어내라 데리고 나와라 이런 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 가운데 회유설까지 나온 건데 이 회유로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요 이제 전제되는 게 어떤 게 지금 문제가 되냐면 일단 뭐 누굴 데리고 나오느냐 끌어내냐 이게 제일 중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제 국회의 어떤 장악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이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처음에 의원을 끌어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다음에 뭐 인원, 요원 이렇게 말이 좀 바뀐 게 있고 또 끌어내라 하는 거고 데리고 나와라는 거는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끌어내는 건 강제로 나오는 거고 데리고 나오라는 것은 뭐 그 어휘의 뉘앙스를 보면 그냥 같이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같이 나올 리가 만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원 인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데리고 나오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이제 첫 번째는 회유가 있었느냐고 그 회유에 있어서 그 결과로 사실 왜곡이 있었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지금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해도 민주당 의원을 2번 만난 거예요. 한 번은 김병주 의원, 그다음에 박근기 의원 이렇게 만난 거잖아요. 자, 김병주 의원 만났을 때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김병주 의원이 곽 사령관을 어떻게 만났냐 하니까 항의하러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예. 지금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앞에 항의하러 가는 척 할 테니까 네가 뭐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가지고 유튜브 촬영하자. 이제 이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왜 이걸 거짓말을 할까? 아니 사실대로 아니 막 항의하러 가갖고 거기서 만나서 유튜브를 찍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연을 가장했다는 거 첫 번째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방범계 의원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죠. 지금 만났잖아요. 국회 정회도 중에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만났으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김현태 단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해라. 그때 그랬냐? 사실만 확인하면 되는데 왜 이걸 메모를 적고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을 잘하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선임도 해주겠다.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왜 이런 게 필요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회유라고 볼 만한 오해와 살유지. 이게 오해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게 오해를 살 여지를 일단 민주당에서 제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이 왜곡됐느냐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예. 자 회유를 했는데 곽종근이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별 문제 없겠죠. 그런데 곽종근이 회유를 당해서 사실을 왜곡했다. 그럼 이게 엄청난 큰 문제인데 예를 들어 대통령 주장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요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라고 지시를 한 걸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둔갑시켰다라는 게 대통령 주장인데 둘 중에 뭐가 맞는 거냐 이 문제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검찰에서 수사할 때는 거의 사실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데리고 오라. 물론 데리고 오라는 것도 국회의원을 데리고 오라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탄핵 심판정에서도 데리고 오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사실은 민주당 국회의원 만났어도 회유는 안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말이 좀 변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에 있어서 이게 강제냐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휘들이 변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박범계 의원 만났잖아요. 박범계 의원 앞에서 얘기하는데 그때 데리고라고 그렇게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데리고라는 말을 끌어오라는 말 아니야. 끌어오라는 거네. 그럼 끌어오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진술의 왜곡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에서는 반박하고 있습니다. 회유설은 아니다. 하지만 접촉한 것까지는 부인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707 단장이 있었으니까요. 야당에서는 회유설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죠. 우선 당에서는 그 회유나 이런 건 전혀 네. 말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박범계 의원 등을 만나고 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일맥상통하는 것이 곽종근 사령관도 옥중에서 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난 회유받은 적 없다. 그리고 답변 연습한 적도 없다. 그리고 부하들을 위해서 내가 지시를 진술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오히려 만약에 회유를 당했다면 굉장히 더 센 발언이 나왔어야 됐는데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은 헌재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일관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헌재에서도 똑같이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문을 부수고 끌고 나오라. 그래도 아무리 부적절한 명령이었다고 부당한 명령이었다고 해도 대통령이 내리신 명령인데 내가 표현을 그냥 고지고대로 쓰기가 조금 민망한 부분이 있어서
열고 데리고 나오라로 순화했다라고 본인이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떤 회유를 받아서 좀 더 센 발언이 나왔는가를 찾아본다면 전혀 회유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시점 이후로 나온 진술이 더 세게 뭔가 더 강하게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그런 얘기가 나온 바가 없어요. 똑같이 일관된 진술이고 오히려 김현태 단장이 말이 많이 바뀌었죠. 네. 그러면 이것은 성일종 위원장 만나서 얘기가 나온 건데 회유설 아닌가? 이거는 회유 아닌가요? 라고 민주당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12월 9일 날 김현태 단장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국방부 앞에서 울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50명 끌고 나오라는 얘기도 했었고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라도 이런 얘기 했었는데 12월 9일하고 12월 10일 날 김현태 단장의 진술은 일치합니다. 그런데 2월 6일 날 헌재에 나와서는 그 케이블 타이는 뭐 손을 묶으라 이런 게 아니고 국회 뭐 문을 봉쇄하라는 취지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국회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앞뒤로 자동문이고요. 그 케이블 타이로 묶을 만한 곳도 없고 묶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말이 변한 건 김현태 단장이기 때문에 이 말의 어떤 신빙성을 정확하게 알리고 싶었다면 어제 참고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불러서 증인 선서를 하고 나서 정확하게 말하게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말이 변한 쪽은 김현태 단장이었다. 저희가 야당에서 김현태 단장 증인 채택 안 했죠? 증인 채택 안 했고 어제 단독으로 성일종 위원장이 국민의힘하고 동의를 안 해서 아마 어제 한 거 같아요. 현안 질의 한 거였는데요. 저는 이제 12월 6일 날 김병주 의원하고 곽정훈 사령관 만나서 네. 유튜브 했던 그 얘기들을 하시던데 그날 곽정훈 사령관뿐만 아니고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유튜브에 출연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뭐 끌어내라는 지시 150명 이런 얘기 했다가 헌재에 나와서 얘기를 안 했잖아요. 제한된다라는 얘기만 했을 뿐. 그래서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 누구였습니까? 헌재에서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조성현 단장이 나와서 똑같은 진술을 합니다. 그 진술은 누구와 같냐? 곽정훈 사령관하고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서 특전사가 끌어내면 밖에서 외부에서 지원해라 라는 얘기를 수방사령관으로서 들었다고 통화를 통해서 했다고 진술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계엄 해제 의결 직후에 철수 지시 명령에서 곧바로 철수하지 않았냐. 그리고 2시간짜리 경고용 아니냐라고 주장하지만 곽정훈 사령관도 철수 지시 받은 바가 없고 자체적으로 내가 결정해서 김용현 장관에게 알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조성현 1 경비단장도 특전사가 철수하는 걸 보고 내가 판단하고 사령관한테 다른 분들과의 어떤 진술도 일치한다. 수방사령관한테 얘기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2차, 3차 계엄으로 갈 수 있는 망설임 아니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판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얘기가 달라진 쪽은 김현태 단장이에요. 왜 울면서 얘기할 때 하고 지금 그렇게 달라졌는지 오히려 본인이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야당에서 들으신 것처럼 회유설이 아니다, 회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시간 반가량 부승찬 의원, 박범계 의원이 곽정근 사령관을 만났다라는 사실은 양측 모두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재 심리를 보면 곽정근 사령관의 표현이 변화되는 것이 논란이 인바 있었습니다. 의원이 의원이라고 했다가 인원이라고 바꾼 것, 데리고 나오라라고 했다가 끌어내라라고 표현이 바뀐 것들. 여당에서는 곽정근 사령관이 핵심적인 표현과 단어를 바꾼 것이 야당의 회유와 무관치 않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여당의 주장입니다. 성일종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늘 저는 707 특임단장인 김헌태 대령을 공식적으로 불러서 면담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5일 질문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미리 준비를 시키고 6일 유튜브에 출연해서 원하는 답변들을 유도를 합니다. 12월 10일 국방위 정해 시간에 박범계 의원, 곽종근 사령관 회유를 합니다. 박범계 의원이 사령관에게 답을 연습을 시키고 박범계 의원이 받아 적은 후 본인이 적은 문장을 그대로 하게 강요를 합니다. 공익제보자 추천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박범계 의원과의 만남 장면에 대해서도 또 동일한 이야기를 김현태 단장이 어제 한 건데 한 가지 이 회운이 아니냐와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앞서 김광선 변호사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 김병주 의원이 곽정근 사령관을 찾아가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김병주 의원 본인의
유튜브에 곽정근 사령관을 출연시켰는데 김현태 단장 얘기에 따르면 김병주 의원 측이 미리 질문과 답변을 알려주고 사전에 합의된 유튜브 출연이었다는데 국민들에게 얘기하기에는 우연히 만났다라고 김병주 의원 측이 표현을 썼잖아요. 그건 왜 우연히 만났다라고 한 겁니까? 지금 얘기대로라면 사전에 질문도 다 알려주고 준비를 시켰다는 건데. 우연히 만났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죠. 그날 2차, 3차 계엄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항의 방문을 가겠다. 항의 방문을 갔다. 고지했고 그 현장에서의 어떤 또 다른 예상 못할 위험성에 대비해서 TV를 켠다. 그 상황 자체가 그 김병주 TV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사전에 갈 때 항의 방문 간다는 걸 소방사 측, 특전사 측에 전달을 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즉석에서 만난 건 아니고 사전에 만나기로 하고서 찾아간 거군요. 그렇죠. 항의 방문 간다고 했으니까요. 예. 그런데 갔을 때 뭐 이 곽 사령관이나 이주 사령관이 직접 나와서 만나게 된 것이고 경위 설명을 했죠. 근데 곽정근 사령관은 그때까지만 해도 가장 중요한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 끌어내라고 했다는 두 번째 통화에 대해서는 얘기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9일 날 검찰에 출석해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검찰 진술을 하는데 그 자수서의 내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수서에 뭐 어제 김현태 단장도 한 얘기가 뭐 끌어내라는 표현은 자수서에 없었다고 자기가 그걸 언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데리고 나와라라고 했다는 건데요. 이거 곽정근 사령관이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이 자수서를 직접 쓰고 있으니까 직접 그런 격한 표현은 차마 못 썼다. 그런데 검찰 진술 조서에는 정확히 기재돼 있습니다. 그 정족수가 안 찬 것 같다. 문을 부수고라도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이 진술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김현태 단장은 어제 사실은 대부분의 내용을 민주당의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 그 회유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문답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사실과 내용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김현태 단장의 주 진술은 사실은 바뀐 것도 없어요. 어제 내용 중에는 뭐 단전 지시를 대통령이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정도죠. 단전 지시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나요? 특임 단장은 곽정근 사령관으로부터 듣고 있는 것이고 그 관련된 내용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곽정근 사령관이 마이크를 켜놓고 예하부대에 지시를 했었기 때문에 그 녹취록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현 공수 1여단장 검찰에서 다 진술을 했죠. 의원들 끄집어내라는 내용이 여러 복수의 진술 또 녹취록까지 다 확보되어 있고 이 수사기록 아마 헌재에도 제출돼 있을 거고요. 검찰 수사기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김현태 단장 어제 불러서 마치 뭐 이 전체 곽정근 사령관의 진술이 오염돼 있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 자체가 없었던 것인 양, 뭐 전부가 회의에서 조작된 진술인 양 이렇게 이 분위기만 풍기고 있는 거지 내용을 부인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 송일종 위원장이라든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주장은 그러면 대통령의 지시는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이게 팩트인데 지금 곽정근 사령관의 진술을 축으로 해서 전부 다 어긋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가요? 그렇게는 말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회유가 있었으니까 곽정근 사령관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이 주장만 하고 있지 내용 부인을 못하고 있는 것.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는 앞서 헌재에 나와서 대통령에게 체포 지시를 받지 않았다라고 핵심 내용을 또 부인한 바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곽정근 전 사령관에게 야당이 회유를 했다라는 여당의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들으셨던 것처럼 야당에서는 거짓이다, 회유 자체가 거짓이다라며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진술이 오염됐다고 보십니까?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사실일까요? 조태용 국정원장의 진술이 사실일까요? 대통령이 계엄이 해제될 것 같으니 관련된 군인들을 데리고 나오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국회의원들을 끌고 나오라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라는 말이 사실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 말이 사실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 그 대목에 회유설이 제기된 건데요. 자, 어제 사실은 많은 일부 조간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단수 지시를 했었다라는 주장들을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현태 단장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로 단전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단전 관련해서는 대통령 지시가 일체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지시한 겁니까? 단전은 특전사령관께서 12월 4일 00시 30분에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단전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한 어제 민주당 국조특위 의원들의 기자회견은 가짜 뉴스입니까? 내용이 맞지 않은 뉴스입니다. 국회가 암흑천지가 됐다 그랬거든요. 제 기억에는 불이 꺼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하 1층만 잠시 불이 꺼졌는데 암흑천지는 아닙니다. 자동으로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에 암흑천지 같은 상황은 그 기간에 없었습니다. 자, 과연 야당의 주장대로 국회 단전 단수 지시를 대통령이 했느냐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현장에 출동했었던 김현태 단장은 곽종근 사령관이 자의적으로 지시를 내린 건데 이걸 대통령의 지시로 탈바꿈시켰다라는 취지의 증언이 나온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진 의원님, 이 대목도 상당히 좀 중요한 시시비비 거리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회 대통령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고 그런 시도가 있었냐가 두 가지거든요. 예. 하나는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라는 지시가 있었냐인데 어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12월 10일 날 그때도 얘기가 됐던 건데요. 김현태 단장이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다 4층으로 올라갔다가 지하로 내려와요. 그런데 지하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지하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안규백 의원을 만났다는 거예요. 네. 안규백 의원을 만났는데 안규백 의원하고 인사만 하고 그냥 안규백 의원 들어가는 걸 그냥 들어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12월 10일 날 안규백 의원도 물어요. 왜 당신 나를 그때 그냥 보내줬냐라고 했더니 김현태 단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 또 똑같이 얘기했어요. 12월 10일도. 그리고 어제도 국방위에서 나와서 우리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거나 체포하거나 이런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국회의원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냥 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12월 10일이나 어제 국방위에서 나왔던 진술이나 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아니면은 체포하거나 이런 얘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거는 그 김현태 단장의 행동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민주당에서 이게 자꾸 국회 이러한 진술과 관련해서는 자꾸 오락가락하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12월 16일 그저께 일요일이에요. 민주당 국조특위 의원들이 야 이거 국회를 막입시키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라고 가지고 나온 것이 12월 3일 날 당일 날 김현태 이 특임단장이 지하 1층에 가서 한 5분간인가 불을 스위치를 내렸다는 거예요. 이거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거 시도가 명백히 있었다. 이건 윤 대통령의 지시였다라고 하는데 김현태 단장은 그거 대통령 지시 없었다. 그거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뭐 여러 가지 뭐는 해야겠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해낸 것 중에 하나가 그 스위치 내려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다. 그것도 한 5분 동안 스위치가 내렸는데 민주당이 얘기하듯이 암흑천지가 아니라 그럼 국회는 비상등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비상등이 들어오게 돼서 사람도 다 알아볼 수 있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자꾸 민주당은 이걸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자꾸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무리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은 이번에도 뭐 CCTV 찾았다 그러면서 단전 지시를 대통령이 했고 그 지시를 받아서 곽종근 특임단장이 곽종근 사령관이 김현태 특임장관에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시도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어제 김현태 단장은 이거는 대통령의 지시 없었고 곽종근 사령관의 지시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은요 12월 6일 날 곽종근 특임사령관이 헌재에 나와서도 증명한 사실이에요. 대통령이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가서 단전 단수하라는 지시 없었다. 이거는 내가 생각해낸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2월 6일 날 이미. 근데 그걸 민주당 이 국조특위가 마치 새로운 걸 발견한 것처럼 12월 16일 그저께 일요일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떠들었는데 그게 아닌 걸로 어제 완전히 종결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권진 의원 말씀대로라면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은 단전 단수를 곽정근 사령관이 자의적으로 지시한 단전 단수를 대통령의 지시로 야당이 탈바꿈을 시켰다. 아닌 걸 알면서 이런 주장인데 김유정 의원님. 그러면 곽정근 사령관이 내란 수계자란 말입니까? 아니 단전 단수와 관련한 아니, 그러니까 지시가 끌어내라는 그런 건데 그거 여의치 않으면 단전이라도 해서라고 국회 본회의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곽정근 사령관이 내란 수계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전혀 아니잖아요. 왜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겠습니까? 계속해서 대통령이 몇 차례 전화 걸어가지고 빨리 네. 끌어내라. 부수고 들어가라. 뭐 이런 얘기 총을 쏴서라서 부수고 들어가서 이런 얘기 계속 나오니까 김현태 단장이랑 통화하면서도 뭐 어떻게 안 되겠나 하니까 김현태 단장도 이게 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답을 했겠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단전이라도 안 되겠나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곽정근 사령관 그렇죠. 입에서. 예. 그렇죠. 그러고 나서 창을 깨고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 1층 가가지고 불을 끄고 스위치를 내리고 한 5분 뭐 40몇 초간 이게 단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불이 들어온 건데 만약 본회의장의 2층에 가서 그렇게 했더라면 이거는 완전히 명백한 반해가 됐던 것이고 지하 1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암흑천지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뭐 불이 단전이 됐다고도 말하기도 애매하다라는 김현태 단장은 그냥 본인이 그렇게 네. 얘기를 할 뿐인 것이고 실제로 계엄군이 총 들고 유리를 깨고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국회의 어떤 기능을 마비시켜야 시도는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이 사건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다가 곽정근 사령관은 계속해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마당인데 김현태 단장은 왜 그러면 그렇게 울면서 본인이 끄집어내라는 그 지시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본인이 그렇게 참아할 수 없었고 부하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곽정근 사령관이 옥중에서 보낸 내용하고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부하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기자회견도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단전 단수의 지시는 윤석열 피의자가 한 것이다라고 검찰 공소장에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이상민 전 장관이 봤다는 대통령 집무실 원형 테이블에 있었다는 단전 단수 지시 그 내용 힐끗 멀리서 봤는데 독수리 시력이어서 다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그 단전 단수 지시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이 있어야겠죠. 누가 쓴 것인지 그거는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 아닌 것인지 말하자면 김용현 장관에게 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이 내란 수계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그러면 곽정근 사령관이 이 모든 계획을 다 꾸며가지고 했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는 것이 김현태 단장의 주장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죠.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하지 않은 단전 단수 지시를 야당이 대통령의 지시로 둔갑시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야당의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김현태 단장은 단전 단수 지시는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곽정근 사령관이 생각해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도 궁금합니다. 체포지시설과 관련해서 사실은 김현태 단장은 대통령이 체포지시 안 했었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안규백 의원을 만났지만 내가 체포 안 했다라는 답변도 있었는데 그 장면도 한번 보시죠. 우리 707 단장님이 그날 안규백 의원님을 복도에서 만났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시를 정식으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구금하라, 드러내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면 안규백 의원도 국회의원이니까 거기에 해당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단장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예, 그런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마주쳤고 했는데도 국회의원에 대해서 체포하거나 구금하거나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원 끌어내라는 거 없었다. 김현태 단장은 줄곧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게 계엄과 탄핵, 헌재 심리가 워낙 빨리 우악 진행되다 보니 양측의 지금 입장이 조금 계엄이 한참 좀 지난 지금 시점에서 좀 정리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무작정 다 내란죄로 사형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따져봐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아까 말했던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느냐,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단전 단수 얘기는 앞서 나왔고 체포 지시는 대통령이 한 적도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내가 받았다라고 손을 들었던 곽정근 사령관의 표현은 묘하게
국회의원이라고 했다가 인원으로 바뀌었다. 데리고 나오라라고 했다가 야당과의 어떤 만남 이후에 끌어내라라는 진술로 됐다. 라는 논란이 지금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또 한 명의 축인 김현태 단장은 안규백 민주당 의원을 만났던 장면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체포를 그때 내가 안 하지 않았냐 뭐 이런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대통령이 의원 체포 지시를 했냐 안 했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예민한 상황이라 거듭 이렇게 지금 논쟁이 되는 것 같아요. 체포 지시 여부는 이제 국회의 장악, 마비, 그다음에 국회 해제 요구를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굉장히 그날 저녁은 아니었는데 그날 저도 뭐 저도 생방송을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 날부터 굉장히 자극적인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대통령 이제 그런 어휘들이 엄청 돌아다녔죠. 진술이 되고 뭐 특히 제일 중요한 게 곽종근 전 사령관의 그런 유튜브 내용이랄지 홍정원 전 차장의 어떤 체포조와 관련된 것들을 끌어내라는 것들이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도배를 됐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많이 했어요. 뭐 저도 방송에 나와서 그거에 뭐 잘못된 점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자극적인 말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 정도 아니었다는 것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헌재에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또는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뭔가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데 탄핵 자체가 너무나 막 속도를 내서 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묻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홍정원 전 차장의 진술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장소에 CCTV 봤는데 없었다. 그다음에 메모의 과정 이런 게 석연치 않았는데 그냥 지나갔는데 그 이후에 조태영 원장이 나와서 얘기하면서 저거 문제가 있겠는데 해가지고 헌법재판소 다시 또 증인으로 부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곽종근도 마찬가지, 김현태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이 정도에 왔다고 한다면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건 다시 헌재에서 한번 또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곽종근 전 사령과 관련된 부분도 김현태 단장이 얘기했던 말과 모순되잖아요. 예. 이것 가지고 사실은 팩트 체크를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또 뭐 민주당은 마찬가지고 민주당은 김현태 단장이 회유를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곽종근이 회유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공개적 장소에서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게 맞죠. 근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러한 증인들이 말이 옳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탄핵 심판에 탄핵 소추로 사유로 가버린다? 그건 나중에 탄핵 결과에 대해서 누가 승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탄핵 심리가 빨리 갈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정도 사안이 됐으면 예. 헌재에서도 곽종근하고 김현태를 다시 불러야 하는 게 맞고 제가 볼 때는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정원 다시 불렀듯이 곽종근, 김현태 불러서 회유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아니면 그전과 말이 틀려졌는지 안 틀려졌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곳 같은 질문을 해서 사실은 사실관계를 밝혀야죠. 회유설이 제기됐는데 야당 말만 믿고 묻어두고 갈 수는 없다라는 주장이세요? 또 다른 법률인 조기현 변호사님 이런 건 이제 헌재에서 다 무시해도 되냐? 지금 회유설 관련돼서는 오히려 어제 김현태 국회 출석 진술로 회유와 같은 정황을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실체가 없다는 게 확인된 거 아닙니까? 회유가 있었다면 가장 중요한 건 진술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김의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김현태가 이 관련된 사안에서 지시받은 바 당일 행적의 가장 핵심적이고 주요 사실관계는 12월 9일 본인이 자청한 소위 말하는 양심고백 기자회견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은 사실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뭐냐면 김용호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 부하들은 죄가 없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대통령이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것을 전달받았다. 그리고 나서 쭉 이루어진 행위들입니다. 이 내용이 바뀌지는 않았잖아요. 그게 150명이냐 뭐 끌어내라는 직접 지시가 있었느냐 단전의 지시를 대통령이 직접 했느냐 이건 김현태 단장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진술의 대부분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번복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견을 자꾸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그 박범계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 잘하는 변호사가 있다. 대세가 기울었다. 민주당이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겠다. 공익신고자를 해주겠다라는 것은
회유로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진실을 얘기해주면 우리가 지켜주겠다라는 격려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공익제보자 지위를 갖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했기 때문에 그 경우에 보호 조치로 그런 언급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박범계 의원이 곽종근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 움직임을 SNS에 올린 바도 있어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과정을 실제 이 대부분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지시를 받았던 여인영, 이진우, 뭐 김용현 전 장관 등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을 때 용기 내서 진실을 밝힌 곽종근 사령을 보호해야 될 책임은 민주당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진술을 오염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는 김현태의 진술과 곽종근의 진술 그리고 당시 곽종근의 지시를 받았던 예하부대 이상현 공수여단장이라든가 대대장들 주고받은 녹취록 당일 생중계로 다 듣고 있었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다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현태의 저 어설픈 회유설 취지의 어제 진술만을 가지고 다 덮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안규백 위원 얘기를 자꾸 이제 섞어서 마치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데 정확히 봐야 될 것은 특전사 수방사한테 부여됐던 임무는 국회 확보 통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갔다가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의원들이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의결 종족수를 채우고 이러니까 그때부터는 해제 결의를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작전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거고 마지막 단계에서 그래서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고 임박한 해제 결의가 임박한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게 저 단전 단수입니다. 단전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단전도 네. 해제 결의가 그 직후에 이루어지면서 그냥 5분 만에 끝난 겁니다. 만약 해제 결의를 못했다고 하면 그 뒤 상황은 전체 단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진술을 보면 예.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이 왜곡됐다고 볼 여지가 없고 그게 나아가서 민주당의 회의에서 바뀌었다고 볼 여지는 더더욱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느냐와 관련해서 김현태 단장뿐 아니라 방첩사령관과 수방사령관도 대통령의 체포 지시는 없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하고 홍장원 전 차장 정도가 헌재에서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고 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엇갈리고 있는 진술들이 나온 가운데 회유 의혹. 김병주 의원은 왜 사전에 이 질문을 미리 보내줬을까라는 대목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과 곽종근 사령관이 군에 있을 때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의혹도 여당에선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자 여당이 헌재를 비판했습니다. 진실공방 양상에 회유설까지 나왔는데 헌재가 마치 결론을 정해두고 심리를 재촉하는 듯 서두르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당 의원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헌재는 대쪽 같은 공정함을 보여야 함에도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길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는 않습니다. 법률가적 양심으로 돌아오셔서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법치 파괴, 헌법재판소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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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얘기가 또 안 할 수가 없게 됐는데 이 메모가 처음에 이제 홍 차장이 직접 작성한 메모 한 장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작성한 원본은 국여서 어딘가로 폐기가 됐고 보좌관에게 메모를 전해주면서 통화 내용을 알지 못하는 보좌관에게 받아 적어라라고 했는데 그 메모도 어디론가 지금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홍 차장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그 가운데 다음 날 그 보좌관을 또 불러서 어제 네가 기억나는 대로 다시 적어라라고 해서 보좌관이 명단을 적었는데 거기에 홍 차장이 직접 다른 색펜으로 무언가를 검거 요청 등의 논란의 발언들을 막 첨가한 메모. 그 메모가 지금 수사기관에 제출된 건데 헌재에서 홍장원 차장의 증인 재채택을 초반에 거부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과 설전이 있었고 결국은 다시 증인 채택을 해주기로 해서 오는 20일 그래 홍장원 전 차장이 다시 이제 출석을 하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말이죠. 그리고 회의와 관련해서 말이죠. 사실 국민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여야 의견들을 지금 다 전해드렸는데
박범계 의원과 부승찬 의원이 1시간 반 동안 어떤 얘기를 했는지 헌재가 지금 묻지 않았잖아요. 곽종근 사령관에 대해서. 국민들 이 부분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 회유면 회유다, 회유가 아니면 아니다. 헌재가 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회유든 아니든 일단 곽종근은 다시 부를 필요가 없다라고 보십니까? 헌재가 지금 뭔가 날짜에 쫓겨서 그렇게 심리도 졸속적으로 하고 또 이렇게 또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러한 탄핵 심판 아닙니까? 이 대통령이 지위를 잃느냐 마느냐, 그건 다시 말하면은 조기 대선이 있느냐 마느냐, 새로운 대통령이 오느냐 마느냐, 그건 권력이 바뀌느냐 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탄핵 심판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한 점의 의혹이 없이 정말 공정하게 하는구나. 그게 기각이든 그럼 인용이든 이렇게 진행을 하려면은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하는 부분들을 당연히 저는 헌재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변론을 해야 된다. 그게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곽종근, 김현태 두 사람이 현장에 나갔던 그 사령관과 현장의 책임자가 말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 김현태 단장은 곽종근 사령관이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회유당했다. 회유란 게 다른 게 있습니까? 대세는 이미 끝났다. 당신 지켜줄 건 민주당만 게 없는데 민주당이 지켜줄게. 공익제보자도로 만들어줄게. 그리고 변호사도 대줄게. 이거 회유 아닙니까? 말이 안 변했다고요? 김병주 의원이 유튜브의 방송에 출연시키고 미리 질문을 다 준 것,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날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봤잖아요.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 처음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얘기 했습니까? 안 했어요. 이 양반이 대통령이 전화가 와서 요원을 빼내라. 이게 첫 진술이에요. 그랬더니 김병주 의원이 옆에 와서 교정해 주는 겁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요? 이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12월 6일이에요. 유튜브 방송에서. 그리고 12월 10일 날 저 회유가 있었던 날 와서 정례 중에 쉬고 있는데 김현태, 곽종근 둘이 앉아 있는데 와서 민주당 전문위원이 들어와서 야, 대세 기울었다. 이제 민주당밖에 당신들 지켜줄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는 박병계 의원하고 부승찬 의원이 와서 진술 리허설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진술이 바뀐 게 뭡니까? 의결 종주수가 덜 채워졌다. 문을 부수고라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대통령 지시받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그런 지시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행도 되지 않았어요. 오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그리고 탄핵으로 몰아가는 거는 지금 국회 상황에서는 곽종근 저 사령관의 진술이 유일한 겁니다. 근데 그 진술이 계속해서 뒤바뀌고 그리고 그 바뀌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접촉해서 저는 저거 회유라고 봅니다. 이 진술이 있는데 헌재가 이걸 그냥 덮고 기각이다, 인용이다 결정을 한다고요? 저는요. 다시 한번 저 10차 변론 기일인데 11차, 12차 변론 기일을 만들어서 곽종근, 김현태를 둘을 불러내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회유가 있었는지 진술이 바뀌었는지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곽종근 위원장도 자기가 지금 빠져나가기 위해서 자기 편의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계속 바뀌고 있는 진술의 진위가 무엇인지 왜 바뀌는지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을 하고 탄핵 심리를 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래 봅니다. 자, 헌재 얘기 잠시 후에 또 얘기 나눠보겠고요. 사실은 대통령 탄핵 심리뿐만 아니라 야당이 훨씬 먼저 탄핵시켰던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리도 헌재가 진행 중인데 국회 측이, 그러니까 야당 측이 탄핵의 내용을 임의로 추가하고 변경해서 어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청래 의원 모습도 보이는데요. 탄핵 소추서 외에 다른 내용을 준비 서면에 임의로 추가했습니다. 그러자 문영배 헌자소장이 소추서가 기준이냐 준비 서면이 기준이냐 라고 묻습니다. 준비 서면이 기준이다 라며 임의로 내용을 추가해서 논란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도 이제서야 1차 변론기일이 시작됐는데 앞서 이제 29번의 탄핵안이 발의됐고 그 가운데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직무가 정지됐는데 일단은 대통령 탄핵 심리가 가장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도 탄핵시켰을 때와 지금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건데 대통령 탄핵 때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을 때 내용과 내란죄를 또 탄핵에서 빼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한도수 총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검사에 대해서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형사재판과 물론 틀리죠. 근데 너무 탄핵 소추를 국회 또는 이제 민주당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일단 검사에 대한 탄핵 내용을 보면 아예 탄핵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탄핵 사유 올려놓고 탄핵을 시켜버렸잖아요. 다수당이 어떤 폭거로. 그랬으면 차라리 탄핵 소추 사유라도 좀 거짓말해도 좀 그럴듯하게 작성을 해야 하는데 너무 사실과 틀린 걸 하는 거예요. 지금 이창수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브리핑에 아예 참석도 안 했거든요. 근데 거기 참석해가지고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탄핵소추 사유에 넣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탄핵소추 사유 넣을 때 그 검사장이 브리핑할 때 참석했는가 안 했는가도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이거 명백하게 그냥 사유 자체가 안 되니까 물론 다른 걸 뭐 엮어서 넣긴 했지만 그러면 각하시켜버려야 하는데 헌재가 그렇지 않고 심리를 하고 있는 중인 아닙니까? 지금 변론 준비일까지 합치면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어요. 중앙지검장이라는 자리가 거의 한 1년에 한 10만 건 정도 하는 게 중앙지검이거든요. 수사를? 그렇죠. 수사건이. 그런데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제가 볼 때는 기초전점 헌법 심판에 대해 헌법 탄핵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양만 가지고 있어도 사유를 딱 보고 뭐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이게 탄핵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서면 심리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심리 어제 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기일을 한 번 더 잡아서 검사들에 대해 신문을 한다는 거예요. 검사들 신문해봤자 뭔 의미가 있습니까? 검사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도 사안이고 국회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하면 국회가 입증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국회에서 종결을 해야죠. 그리고 바로 선고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또 심리를 한 번 더 한다고 하니까 이제 검사들이 반대를 했어요. 이 상태에서 해달라. 그런데 심리를 한 번 더 해야겠다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팩트 자체도 확인하지 않고 탄핵을 위한 탄핵, 또 이재명 대표랄지 아니면 뭐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검사들의 탄핵 이런 게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탄핵은 탄핵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거고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거짓을 지어내서 하게 되면 사실 이것도 형법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국회가 하는 거니까 국회가 그런 규정 만들겠습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탄핵의 남용에 해당이 되는 거죠. 결국 이 거대 정당의 탄핵 남발에 대한 제동은 아무도 걸 수 없다라는 이 형평성과 관련된 논란을 지금 아마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요. 결과가 곧 나오겠죠, 김종현 의원님? 검사 탄핵에 대해서도 마냥 안 하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이 계엄령 관련해 가지고 이게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관한 탄핵 심판을 이제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만 순차적으로 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는 뭐 민주당이 좀 약간의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차츰 뭐 순차적으로 진행될 걸로 생각합니다. 자, 그 가운데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의 집 앞에도 시위대가 찾아갔습니다. 그 장면 보시죠. 하지만 내부당의 지도부 같은 사람들은 막 다시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언제까지 하려고 하냐면은 탄핵가 끝날 때까지. 정기는 이미전 그 재판관들의 지금 인터넷 스타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민주당이 광주 집회를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처벌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입니다. 여러 가지 여야 간의 어떤 뜨거운 논쟁도 일고 있는데 탄핵 방대 광주 집회를 야당이 왜 처벌하겠다라고 검토하겠다는 건지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5.18 정신을 왜곡했다라며 처벌을 검토하겠다라는 건데요. 일단 한민수 대변인의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그 비상기염을 옹호하고 탄핵에 찬성하며 광주 시민과 광주 정신을 모독하는 떴다방 집회를 가졌습니다. 5.18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고발 등이 법적 조치도 법률을 중심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도시에서 계엄을 옹호한 극우 광주 집회는 버스 타고 왔다가 버스 타고 사라진 떴다방 버스 동원 집회였고 광주 집회를 가장해 내란 장사를 의도한 타락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외지인들이 버스를 동원해서 5.18 민주화 운동의 본고장인 광주에서 비상계엄 옹호 집회를 한 것은 광주의 비극을 조롱하고 민주화 정신을 모독한 행위입니다. 광주에서 열렸던 탄핵 반대 집회에는 탄핵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민주당을 비판하는 광주 시민들도 꽤 많이 참여를 했다라는 게 많은 도하 언론들의 취재 내용인데 야당에서는 진짜 광주 시민은 없고 버스 등을 대절해서 떴다방 탄핵 반대 집회를 연 것이 5.18 정신을 모욕했다며 처벌하겠다라고 나서서 논란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18 특별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검토하겠다라는 건데 여당에선 카톡 검열 시즌2다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집회에서 표현된 발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법적 조치를 운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광주 시민들이 됐건 외지인들이 됐건 다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주에서 열렸던 대구에서 열렸던 부산에서 열렸던 간에 표현의 자유, 국민의 자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김관삼 변호사님, 네. 광주 시민분도 많이 계셨다라는 게 언론 취재 내용이에요. 저희들도 취재를 했고 인터뷰까지 소개해드렸는데 저건 진짜 광주 시민이 아니다. 떴다방 아까라고 했잖아요. 극우 세력들이 버스 등을 대절해서 떴다방 집회를 열었다. 한민수 대변인도 이렇게 얘기했고 타락한 사기극이다. 민주화 정신 모독이다. 그래서 5.18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검토하겠다라는 건데 많은 국민들이 카톡 검열 논란 때도 그렇고 민주당이 집권 세력이 된다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와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게 이낙연 전 대표의 최근 발언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민주당의 정치적인 안방이 광주에서 집회를 열었다고 떴다방 타락한 사기극 처벌을 해야 되고 민주화 정신 모독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논란의 대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에서 뭔가 정치적으로 안 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법적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렇게 어떤 지금 보면 이제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어떤 보수층들이 가서 광주에 가서 저렇게 엄청난 뭔가 집회를 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애써 외면하고 싶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니 광주는 우리 거야. 민주당 건데 왜 보수층이 와가지고 저기 와서 집회를 하냐 이거예요. 광주는 민주당 것이 아니고 국민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영토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인정해야죠. 물론 비판을 할 수는 있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저걸 저런 식으로 하는 건 맞지 않고 또 더군다나 저걸 또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야당인데도 저렇게 가는 건데 정권을 잡았을 때는 정말로 모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에 대해서는 재갈을 물릴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저 집회와 관련해서 이제 지인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의외로 광주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 그다음에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가서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버스를 대절해서 뭐 기독교 단체에 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많을 거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써서 외면하면서 저 사람들은 외부에서 버스를 제대해서 온 떴다방이기 때문에 저런 어떤 집회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고 저걸 이제 악마화시키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저희가 추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민주당의 저런 행태에 대해서 사실은 호남에서도 저런 집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꽤 많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거든요. 스스로는 돌아볼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악마하고 뭐 처벌해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가면 결국 민주당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광주나 호남에서도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야당에서는 5.18 특별법에 의거해서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라는 것을 근거해서 처벌을 검토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돼 있고 부산과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 집회를 열었던 것을 문제 삼지 않고 오로지 광주에서만 집회를 문제 삼겠다는 것도 논란의 또 한 축입니다. 떴다방, 타락한 사기극, 민주화 정신 모독, 앞서 이재명 대표는 탄핵에 반대했던 광주 집회를 일컬어 악마라고 일컫기로 했습니다. 급기야 강기정 광주시장은 계엄군, 80년도 계엄군의 집회 참가자들을 빗대서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몰려들었는데요. 꼭 저는 그 느낌이 80년 계엄군들이 광주로 진입해 들어오는 그래서 그런 느낌을 광주 시민들이 다 느끼면서 광주 밖에서 온 수많은 버스로 동원되어 온 사람들의 눈빛은 어떤 사이비 종교 뭐라 그럴까 엄청나게 광주를 그냥 죽이려고 온 비웃으면서 비앙거리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계엄군에 빗댔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습니다. 계엄군의 집회 참가자들을 빗댔고 이재명 대표는 악마라는 표현을 앞서 쓰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 변호사님. 다소 격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광주의 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물론 집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 뭐 광주 전남 시민들, 국민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전체 집회의 주 동력은 종교단체고 전국적으로 버스가 뭐 촬영된 버스만 해도 뭐 60몇 대가 있더라고요. 그 이상이겠죠. 그러니까 특정 정치적 목적,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을 사실상 옹호하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기획된 집회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게 광주 시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이런 부분을 광주시장인 강기정 의원이라든가 지역구 의원들은 그 정서를 대변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체 광주 시민의 선택이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강기정 시장과 민주당 지도부의 해석 아닙니까? 네, 실제 지역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격앙돼 있다는 겁니다. 5.18 광장에서 저런 주장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저 같은 세대만 해도 사실 광주의 경험이라는 건 간접적으로 그때만 해도 금기시됐지만 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등을 통해 보면서 굉장히 무섭고 두려워했던 게 있는데 광주 시민들은 5.18 신군부의 내란자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 한복판에서 사실상 뭐 그 정도의 사륙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다행히도 그와 같은 것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들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공포와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표현들이 계속 광주 안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집회에 대한 이 정서가 다수의 정서가 광주가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집회와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되지만 적어도 이 그 제한되는 법리, 기본권 제한의 법리상 이 정도를 넘어서 국민 전체의 이익에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에 제한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광주 5.18 집회에서 사실상 내란 피고인인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그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집회 자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든 아니면 광주 시민의 다수든 저런 정도의 비판적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강기정 시장 입장이 광주를 죽이러 온 사이비 종교 느낌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당대표 입장에서 악마가 나왔기 때문에 광주시장 입에서는 광주를 죽이러 온 사이비 종교 느낌이다라는 표현까지 나온 건데 글쎄요. 김주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 광주
시민분들도 저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도 그럼 광주를 죽이러 온 사이비 종교인지 여당에선 나경원 의원 등이 또 비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부 광주 시민들도 있었다고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의 정서는 대체로 강정시장이나 또 당 지도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 제 주변에서 이를테면 민주당의 지금 그 어떤 방향성이나 민주당에 대해서 100% 지지는 못하지만 이를테면 그래도 지금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100%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지금 저 집회의 모습이나 또 과거 국민의힘이 이를테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5.18 정광훈 목사 어디 가가지고 5.18 폄훼 발언했을 때 곧바로 징계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리고 최소한의 양심, 상식 이런 걸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것도 공약이었고 지금도 국민의힘 찬성하고 있죠. 그런 마당인데 지금은 그마저도 다 상식과 양심을 저버린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요. 지금처럼 어떤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 쏟아내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곳곳에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포함해서 탄핵 어떤 반대 집회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역으로 광주는 우리가 안 가는 게 좋겠다라는 발언을 국민의힘에서 해줬더라면 나경원 의원이 지금 5선씩이나 된 중진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진의 역할이라는 것은 당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과의 어떤 이 극한 대결에서의 조종자 역할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나서서 마치 그 초선 의원보다 더 강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온당한 것인가? 나경원 의원은 본인이 합리성 강조하고 헌법 수호에 맨날 얘기했잖아요. 체포영장 저지하러 가서도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제가 보기에는 궤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번에 광주에서도 우리가 늘 광주 정신 지키다고 우리 당도 얘기해 왔으니 이렇게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이런 과격한 집회 우리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나경원 의원이 앞장서서 내줬더라면 굉장히 평가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과 또 집회를 처벌하겠다라는 것은 좀 달리 생각해 볼 차원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 처벌이라는 게 무작정 이 집회를 열었다는 것만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광주의 시민단체들도 조금 체증을 해서 거기에 뭔가 왜곡된 표현이나 전혀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무작정 처벌하겠다는 건 아니다. 네, 지금 당장 뭘 어떻게 처벌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습니까? 허위 사실이나 왜곡된 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서만 처벌을 검토하겠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광주에서 또 다른 집회가 열렸었죠.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에 연사로 올랐던 황현필 씨의 이 과거 발언도 논란입니다. 함께 보시죠. 여당에 따르면 2018년 이 황현필 씨가 천안함 피격 사건은 MB 정부의 조작이고 만약 북한의 소행이라면 자신의 손을 자르겠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 발언은 만약에 사실이라면 천안함에서 전사한 우리 장병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 됩니다. 최근 6.25 전쟁 관련된 황현필 씨의 발언이 논란이었다라는 것은 많이들 보도가 됐는데 궁금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벌어진 일들과 관련해서 처벌하겠다라는 반응들이 나와서 지금 논란인 건데 황현필 씨가 했던 발언들에 굉장히 모욕적이고 허위 사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연단에 올라 있지만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는 이 황현필 씨가 천안함 전사들을 모욕하는 발언 등에 대해서는 일체 문제 삼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어떤 형평성과 관련된 논란이라는 거죠. 악마에 비유했고 강기정 시장의 발언을 보면 탄핵 집회에 참석한 일부 허위사실 유포자들에게 한 게 아니라 탄핵 반대 집회는 80년 계엄군들이 광주에 밀고 들어온 느낌이다. 광주를 죽이려 온 계엄군이다. 반대 집회에 참석한 분들을 다 일컫고 있는 듯한 표현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국민들 한 50에서 60%는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들이 한 40% 정도는 탄핵 이거 기각해야 된다. 탄핵 반대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국민들은 자유롭게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찬성이나 반대 의사표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광주는 안 되죠? 대구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 매주 토요일 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탄핵 찬성 집회 하면 안 된다고 거기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 몰아붙이지 않아요. 그리고 서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단 저는 민주당의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서 저희 보니까 강기정 시장도 와 있고 민주당 의원님들도 많이 와 계신데요. 왜 저분들이 광주를 이렇게 저렇게 가둬놓으려고 하는지. 광주 정신이란 거는 무등의 정신 아닙니까? 차이가 없고 차별이 없는, 그래서 광주에 사는 무등산입니다. 저는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있고 광주 5.18 정신이 생겨난 거는 그 정신 속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르거나 이러면은 이 사람들을 극우로 몰고 이걸 국민들을 악마로 만들고, 이게 광주를 위한 길인가요? 저는 민주당이 이제는 광주를 민주당의 볼모에서 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우리 국민들을, 탄핵 반대하는 국민들을 악마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니 이건 막말이에요. 아니 그분이 형수에 대한 이 막말, 이거는 내가 익히 알지만은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도 문제가 있는 발언이거든요. 아마 저 배경에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번에 탄핵 반대 집회 한다고 할 때 오지 마라 이렇게 해서 몇 명 안 모일 줄 알았죠. 그런데 민주당도 사실은 총동원한 겁니다. 강기정 시장부터 시작해서 다 대구세 집회할 때 홍준표 시장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의 탄핵 찬성 집회에는 광주시장이 나오고 광주 의원들이 다 나와서 양쪽을 총동원했는데 경찰 추산으로 탄핵 반대 집회는 3만, 그리고 탄핵 찬성 집회는 10,000명. 이게 완전히 탄핵 찬성과 반대의 자존심 대결에서 그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안방에서 완패를 당한 겁니다. 그러면은 왜 그럴까를 반성하기 해야 될 텐데, 민주당은 늘 그렇습니다. 저 탄핵 찬성 반대 집회에 온 사람들을 악마하고 저 사람들을 처벌하겠다고 하고, 아니 지금 야당인데 저렇게 자기하고 의견이 다른 그런 국민들을 악마로 표현하고 그리고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재명 대통령 시대나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은 반대하는 목소리라도 내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저는 광주 시민들이 그걸 원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광주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반 이재명 정서는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러한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이재명으로는 갈 수 없잖냐라는 회의론이 광주에서도 나오는 이유다. 그걸 아마 그게 화들짝 놀라니까 더 세게 강하게 지금 탄핵 찬성 반대 집회에 나왔던 국민들을 악마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몰아붙이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쪽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처벌 논란까지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여당 소식, 여당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자, 몸푸는 이 잠룡들, 대통령 하야에는 선을 그은 당. 한동훈 전 대표가 복귀 소식을 알렸습니다. 책 내고 곧 복귀한다는 건데 당 내에서 논란입니다. 한동훈의 복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라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거죠. 지난 2달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머지않아 찾아뵙겠다. 한동훈 전 대표가 복귀를 예고했고요.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달간 책을 썼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윤상현, 나경원 의원 등이 지금은 한동훈 전 대표가 복귀할 때가 아니다. 당에 짐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3년 한 대표 정치 복귀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대통령이 탄핵, 구속당하고 당이 분열되고 또 보수가 이렇게 몰락한 계기를 만든 장본이 누구이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기지개를 켤 시간은 아니다. 당의 짐이 되고 보수의 짐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자중해야 될 때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한동훈 대표의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상현 의원, 보수 몰락의 계기 만든 장본인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계엄 직후 위헌 위법 발언 성급했다. 나경원 의원, 지금은 한 대표의 시간이 아니다. 자숙의 시간. 인요한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때문에 많은 혼란이 온 건 사실. 우리가 몰락했나? 잘 살아있다라고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를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친윤 간의 어떤 의총에서의 설전도 있었죠. 함께 보시죠.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강경구에 앉으세요. 사람이 아니라 이철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강명구 의원 말씀하세요. 자, 일어나서 자,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덕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자, 경호를 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임종덕 의원? 거기서 저 야유하듯이 말씀하실 일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비공개로 좀. 부끄러워합니다. 국민들도 보셔야 됩니다. 부끄러워할 부분이 또 뭐가 있습니까? 좀 조용히 해주시죠. 자, 반면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에게 정권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유를 부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총력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고 그거에는 뭐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가 될 수 있는 한동훈 대표도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보수의 가치를 재건해서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통 보수의 역할을 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내 얘기라 권영진 의원님. 당내에 한동훈 대표를 반대하는 분도 있고 한동훈 대표 복귀를 기다리는 분도 있네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니 뭐 정치하는 것 자유죠. 자유인데 이제 그냥 얘기하면 참 철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시 이제 우아하게 얘기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그것도 그때 우리 당론이 탄핵 반대였잖아요. 근데 대표가 내란이라고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하고 있다고 내란이라고 먼저 규정하고 그리고 탄핵에 앞장서서 12표가 넘어가서 대통령을 탄핵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지금 탄핵 심판이 한창 진행 중인데 아니 그 대통령 쫓아낸 자리를 메우는 대통령 하겠다고 이게 저렇게 나오는 게 저는 저렇게 공감 능력이 없나.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한때는 한동훈 신드롬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지지자들이 누가 저기에 박수를 보내고 그렇게 공감을 하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나서려면은 탄핵 심판이라도 다 마무리된 이후에 그렇게 나서는 게 그게 상식일 텐데 참 이해가 안 가요. 지난번에 당대표 나올 때도 제가 공개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나오면 안 된다. 너무 빠르다. 한 템포 쉬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 또 나왔잖아요. 나와서 당대표는 됐죠. 내가 전화 왔길래 당대표는 됩니다. 되지만은 이게 우리 당과 당신에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도 정치적으로 엄청난 불행하게 됐고 대통령 지금 감옥에 가시게 만들고 지금 우리는 지금 정권을 빼앗기느냐 마느냐 이런 위기에 몰아놨잖아요.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잠룡 대열에 서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 저는 이번에 계엄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의할 수는 없었지만 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가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식물시장. 의회의 의석 비율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정도의 의석 비율이 되면 사실 굉장한 무력감이 느껴집니다. 저는 그때 제2요구도 할 수가 없는 그러면 뭐 속수무책 하기 싫은 정책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일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엄이 뭐 거의 뭐 정치적 자폭 같은 느낌이 들었었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내 심정과 비슷한 심리 상태가 아니었겠는가.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광고 보고 돌아와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아래의 주소에서 김진의 더 라방 시작합니다. 80만 명이 넘게 선택한 김진의 더 라방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